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8대0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이 방송 보시기 전에 2월 17일인가 제가 이 탄핵 심판을 계속 끌고 갈 필요가 없다. 8대0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엎어야 된다. 윤통이 단식 투쟁에 나서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앵그리 블루는 이 5명의 중도 그리고 보수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해야 된다. 그래서 중도 보수 헌법재판관 5명에 대해서 사진을 만들고 또 그들을 갖다가 패대기 치고 지폐마다 때렸습니다. 근데 앵글리 블루에 돌아온 것은요, 저한테 대한 것은 황장수가 탄핵되기를 바라나 왜 저러나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싸우자.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기득권 사회에서 사법부, 지금 자경화된 사법부를 거쳐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사람들은 그 신분이 초상류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득권의 이해에 벗어나지 못한다. 지금 기득권은 좌파 기득권으로 이동된 지가 오래됐다. 겸 실패의 그 다음 날부터 좌파 기득권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이들이 좌파 기득권에서 벗어나서 소신 있는 판결을 할 거라고 믿기는 애초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통이 3월 8일 날 석방이 되고 열흘도 넘게 아무 소리를 안 했을 때 딜 쳤냐, 왜 가만히 있냐, 국힘은 왜 성복을 말하고 윤통 변호사들은 왜 변론 재개를 안 하냐, 엄청 이야기를 했죠. 욕을 바가지를 다 먹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중국인 99, 트럼프 구원설 전부 거짓말이고 12월 달에 성관이 서버를 복사해왔다.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정확하게 대안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애초에 보수 대부분이 대형 집회를 하는 척도 또 국민의힘도 또 윤통 측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겁니다. 보수 유튜버들이 그동안에 하고 다닌 행각을 보십시오. 제가 마지막까지 어렵다. 실제 지지율이 더 벌어지고 있다. 보궐선거 참패했다. 이재명이 무죄 나왔다. 굉장히 불길한 징조다. 또 좌파들이 탄핵 날짜가 잡힌 4월 1일부터 광화문에 얼마나 나오는가 봤을 때 별로 안 나왔다. 이것은 이미 저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거지 알고 있다고 제가 그런 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하면 보수 내에서 배척되고 그리고 무조건 4대4다, 4대3이라는 희망적인 부분. 정행식이나 조한창이나 김복형이나 김영두를 갖다가 숭배하고 그들이 애국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이 헛소문들. 가짜가 진짜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탄핵은 8대0으로 돼버렸고 오늘요 다치지 마시고요. 오늘 흥분하지 마세요. 집회 나가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로잡기는 틀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요 저항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때문에 포기했는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저항을 포기했으니 이제 윤통은 정치적 영향력이 상실돼야 됩니다. 제가 윤통 추천 국민후보까지 이야기할 때는 윤통이 끝까지 저항한다는 전제였어요. 내가 헌재 판결을 처음부터 엎으라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재판할 필요가 없다. 엎어버리라. 마지막에는 최후 준술에 가서라도 엎어라. 그리고 구치소안에서 무한 단식 투쟁하라. 그러지 않으면 길이 없다 했잖아요. 석방대가 나왔을 때도 계속 메시지 내고 진두지휘하면서 싸워야 된다 했잖아요. 오히려 석방되고 난 이후에 여론이 더 김이 빠져버리고 막연하게 이길 거라는 소설들만 난무했습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이미 이겼다. 이렇게 막연한 희망 회로를 돌려서 우린 패배했습니다. 질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분간개할 필요도 없고 하늘이 무너진 듯 한숨 쉴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윤통은 잊어야 됩니다. 윤통은 잊어야 된다. 더 이상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요. 처음에는 안 싸우려고 하다가 하도 말하니까 싸우려고 하다가 좀 싸우다가 풀려나와서 본격적으로 싸워야 될 때 침묵을 지키고 보수는요. 마지막 한 달을 허송세월을 해버렸습니다. 1월 중순에 기세가 오르니까 공작에 걸렸고 공작을 그렇게 조심하라 했는데 분열되고 무슨 세이버 코리아 했냐? 폴링 코리아다. 그래서 세이버 코리아니 뭐니 내부 싸움하고 서부지법 사태에 말려들고 그러면서 보수는요. 스카이 데일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믿고 그러다가 이제 망조로 온 거예요.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애초 무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에서요. 한 번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다만 조금씩 나아지기를 제 스스로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앵그리 블루가요, 1월 1일부터 투쟁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100일을 싸웠습니다. 자, 그들에게 제가 싸우자고 한 것은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자는 것이지 윤통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자라, 그게 아니라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욕을 먹어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싸우다가 지면 희망이 있지만은 싸우지 않고 지면 모든 게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탄핵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끝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거기에 애국 시민들의 열정이 보태지면 어떻게 이기는 수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각별하게 조심해야 된다. 보수만의 힘으로 다 뭉쳐도 못 이긴다. 중도나 이런 사람들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각별하게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된다 했는데 1월 중순에 반짝하고 격일로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왔고 윤통이 차라리 구치소 안에 있는 게 나았는데 나오고 나서 더 맛이 가버렸어요. 변호인이 안 싸우고 본인이 안 싸우고 국민의 힘이 안 싸우고 승복을 하겠다는데 이 판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사실요 그저께요 전직 정보기관의 아주 베테랑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거 8대 빵으로 나갈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은요 제 말을 듣고 그 앞에서는 수긍하더니만 돌아가서는 아닙니다. 4대 4입니다. 판단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보내왔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죠. 뭘 하겠습니까? 아마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 사람들한테는 제가 전부 인용된다. 8대 빵이다. 한계에 부딪혔다라고 말을 한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헌재는요 처음부터 8대 빵인데 기다렸지요. 왜? 수기하는 중 내부에서 대들하게 빠졌다. 전부 이 장난을 친 거죠. 시간을 끌면서요. 민주당이 빨리 때리라고 지금 난리를 친 것도 어떻게 보면 페인트 모션이고 한덕수를 재탄핵하겠다, 최상목을 탄핵하겠다, 국무위원을 다 줄탄핵하겠다, 국회에 법안을 내겠다는 것도 다 씌워라.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저는요. 탄핵 날짜가 잡힌 4월 1일입니까? 4월 1일 날 저녁에 좌파 패거리들이 길거리에 얼마나 나오는가가 이제 마지막 변수가 있는가라는 관건이라고 봤는데 마지막에요. 3,000명 나왔다 해서 끝났구나 사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러분한테도 이건 매우 이상하다. 저는 여러분한테요. 신중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제 방송을 쭉 들은 분들은 황 대표가 이 탄핵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중도 보수 재판관들을 때려야 된다 했지만은 전부 다 나머지는 중도 보수 재판관들을 찬양하고 자빠진 마당에 별 더 할 일이 없다. 윤통까지 저러고 윤통 변호사도 저러고 국민의힘도 저러는 판에 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느꼈지만 그렇게 또 대놓고 열심히 싸우는 사람 앞에 말을 할 수 없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알았지만 그래서 제가요 중도 보수 재판관들을 때려야 된다고 앵그리 블루는 부산하고 서울에서요 2년까지 만들어서 그들 사진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패지 않았습니까? 보수 중에서요 중도 보수 재판관들을 팬 사람은 앵그리 블루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들을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는데 그들을 그렇게 하면 자극받아서 인용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그들은요 처음부터 서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안 변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가. 또 우리가요 마지막으로 가서 얼마나 나사가 풀리고 안이해졌는가. 우리는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윤통도 이길 생각을 안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길 생각을 안 했고 변호사들도 이길 생각을 안 했고 애국 시민들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이기는 길인가에 대해 고심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요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복이 아니라 나는 불복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한테 분노해야 돼요. 이재명이한테 분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 분노해야 되고 윤통한테도 분노해야 되고 윤통 변호사들한테도 분노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 권성동이 권영세 이하 국회의원들한테도 분노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생각 없이 열심히 뛰기만 했던 나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보수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된다. 우리는요 분노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분노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왜 우리는 그런 고생을 겪고 박근혜를 겪어도 8년 동안에 또 이 수준이었는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분노해야요. 이 꼴을 다시 안 당합니다.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우리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야말로 사기꾼들 말을 믿고 희망 회로를 돌린 거. 그것도 잘못이라고 보지만 큰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위에 있는 우대가리들은 다 알았습니다. 알면서요. 성복을 말했고 알면서 침묵을 했고 알면서요. 입을 다 닫고 변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저것들이 죽겠다는데 이걸 우리가 무슨 수로 이깁니까? 우리 스스로에 분노합시다.